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제 뉴스 살펴보는 그런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네네. 북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내일 개막하죠. 네네. 이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24회 동계올림픽이 중국 북경에서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 20일까지 18일 동안 열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선수 63명 그리고 코로나 대응팀 5명 임원들을 포함해서 124명의 선수단이 북경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 한두 개 정도를 획득해서 종합 15위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중국은 이 동계올림픽으로는 일본 그리고 한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됩니다. 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국력을 과시해서 중국 국내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에 의한 어떤 정권의 공고화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한국과 협력해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을 올림픽의 개막식이나 폐막식을 통해서 남북 미중 간에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세계 평화에도 아주 크게 기여하는 중국의 모습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루지 못했고요. 오히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벨기에 이런 주로 서방 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장의 위구르 자치구나 홍콩 등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외교적 보이콧 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중국에게 조금 아픈 올림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본래의 정신을 살려서 참가한 모든 지구촌 선수들이 선전하고 또 안전한 올림픽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올림픽이 또 개막이 되지만 국제사회의 불안한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지금 뭐 아주 시끌시끌하던데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약 3천 명 정도의 병력을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하는 그 안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대치하면서 또 대화도 동시에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운 동유럽 지역에 파병을 한다는 그런 강수를 둔 것이어서 당연히 러시아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측은 상당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주로 나토 회원국인 동유럽의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배치될 거라고 그런 발표를 또 어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그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최근에 아주 네네.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유가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국제 경제가 상당히 침체했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의 종식과 경제 회복의 기대 때문에 유가가 다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염려가 돼서 주요 산유국들도 점진적으로 석유를 증산했고 또 네.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전략 비축유의 방출까지도 불사하면서 노력을 해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찾는 듯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유가가 급등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보도에 따르면은 엊그저께 2일인가요? 그 서부 텍사스 유가가 배럴당 88.26달러를 기록을 해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경제에 위축되었었던 바로 직전의 원인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또 사실 지난달에는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죠. 석유 저장 시설에 드론 테러 공격을 또 가했었어요. 네. 그래서 중동 정세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그래서 중동의 불안과 함께 유가 급등의 요인이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일들이 진정되지 않는 한 국제 유가의 증가는 이렇게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지금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았잖아요. 이런데도 네, 네. 유가가 급등을 하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유가가 얼마나 오를까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걱정돼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전에 다른 전쟁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구촌의 주요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상당히 뭐 군사력 중국과 더불어서 2, 3위를 미국에 이어서 네. 또 핵 강대국이기도 하고요. 둘 다 핵을 그렇죠. 보유한 강대국이죠. 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에도 더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미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진짜로 전쟁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네. 피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충돌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렇게 으르렁 전쟁을 곧 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만 직접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러시아에게도 좀 그렇게 나쁜 모양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서방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는 이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러시아 국내적으로는 강한 어떤 러시아상 강한 지도자 네. 그래서 미국과도 맞짱을 뜰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러시아의 과거의 옛 소련 시절의 향수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요. 또 미국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과거 역사를 보면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좀 국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그런 인기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해외에서의 어떤 군사 활동이나 위기가 고조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위기를 고조해서 미국인들의 어떤 단합을 유도하는 네. 어떤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에 대한 동정적인 기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전쟁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면 네. 국제 유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오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또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보고요. 네. 그리고 또 고유가일 때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도 큰 마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미국도 어느 정도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긴장 상황은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소련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 미국이랑 소련이랑 전쟁이 나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그러니까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유. 핵을 가진 강대국끼리는 으르렁거려도 전쟁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한쪽에서는 지금 올림픽 개최된다. 또 네네네. 한쪽에는 이렇게 참 웃으면서 즐기기 어려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지구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일상을 봐도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숙한 성인들이라면 어떤 인생을 또 이제 행복을 추구하고 서로 좋은 일도 하면서 즐기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어려움에 늘 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늘 같이 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루하루 우리 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새해도 교수님, 맞았으니까. 네, 이번에 또 호주에서 즐거운 소식이 있던데 이건 네네네. 어떤 소식인가요? 호주 옆에 이제 뉴질랜드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뉴질랜드, 호주가 좀 많이 혼동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 뉴질랜드의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는데 사실 좀 지진도 우리가 자주 일어났던 그런 도시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한인회가 6.25 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 공원에 한국의 팔각 정자를 세운다는 그런 네.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7월 27일이 정전기념일이니까요. 한국전쟁 6.25 정전기념일인데 그 날을 목표로 해서 이제 건립을 하고 있고 정자에는 뉴질랜드의 한국
전역전 참전용사들의 이름들을 다 부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올해가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양국의 좀 우위에 좀 더 깊은 뜻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이 한 7만 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뉴질랜드 한인회 이외에도 이 크라이스트처치와 자매결연 상황에 있는 서울의 송파구청이라든가 또 실제로 크라이스트처치 시를 포함해서 이제 주민들, 네. 한인들의 모금을 통해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 뉴질랜드는 6.25 때 3,794명을 파병해서 23명이 전사하고 80여 명이 실종이나 부상 이렇게 된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가평에 참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6.25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터키 소식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터키도 14,936명을 파병해서 741명의 전사자를 내고 또 2,500명에 가까운 실종과 부상자를 낸 큰 우방인데 우리 또 경기도 용인에 터키 참전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터키가 나라 명칭을 튀르키예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네. 이 튀르키예라는 것은 터키 국내에서 사실은 자국인들이 터키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는 그런 국명이었었는데 국제적으로는 튀르키예라고 안 그러고 터키라 그러죠. 네, 근데 네. 이 터키가 우리가 아는 칠면조하고 그렇죠. 스펠링도 똑같아 가지고 네. 터키인들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터키 수출 상품에도 메이드 인 터키가 아니라 메이드 인 튀르키예로 이렇게 표시하고 네. 조만간 이제 유엔에서도 이제 공식 명칭을 튀르키예로 바꾸어서 등록할 예정이라고 그런 소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네, 이름을 미리 좀 입에 익혀둬야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